네, 안녕하세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폭락장은 이때 옵니다. 조심하세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뭐 저의 의견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견으로 여러분들이 잘 참작하셔서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 썸네일을 이렇게 좀 달긴 했습니다만 폭락장이 언제 올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대다수 이제 뭐 경제학자들부터 시작해서 뭐 경제 관련된 어떤 직업군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폭락은 항상 이때 나온다. 뭐 땡땡에 나온다. 그죠? 땡땡에 나온다. 몇 월에 나옵니다. 뭐 10월에 나옵니다. 뭐 하다못해 뭐 2024년에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예측이 주기적으로 맞아떨어지는 전문가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역시도 물론 이제 시장이 어떨 것 같다라는 그런 감은 있지만 여기서 이제 빠질 것이니 전량 현금으로 회수합시다. 이런 의견을 드릴 수는 없겠죠. 자,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이 폭락장 같은 경우를 예측할 수 없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사실 제가 예전에도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자, 2008년도 금융위기 올 것을 누가 감히 예측이나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때 물론 이제 미국 경제 성장률이 크게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진행이 됐다지만 우리나라도 같은 이제 폭락을 겪어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당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폭락장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이때. 자, 폭락장은 요때 나왔죠.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크게 꺾이게 되는데 자, 그 바로 전년도인 2007년도를 보세요. 경제 성장률이 무려 5.8%입니다. 2006년에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5.3%예요. 자, 그래서 이건 미국 경제 성장률이 아니라 한국 경제 성장률이지 않습니까? 라고 보실 수가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보통 뭐죠? 수출국가죠. 수출국가. 자, 수출국가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 성장률의 트렌드를 가장 잘 따라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자, 근데 이 당시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당장 2008년도에 이렇게 부동산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발생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자,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예요. 마이클 버리는 특수한 케이스인 게 사실 공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었던 건 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금융위기 공매도 포지션으로 큰 부를 벌게 돼서 큰 수익을 내게 되어 유명해졌죠. 그죠?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제 관련된 이제 투자자문사라든가 운용사들이 마이클 버리처럼 공매도 포지션을 많이 잡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마이클 버리가 지금처럼 유명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월가에서 99%는 롱을 잡고 있었고 1%만 숏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마이클 버리가 유명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상 경제 지표로 우리가 경제 위기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것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폭락 나올 것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투자자는 단언컨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닥터둠이라고 들어보셨죠? 닥터둠. 닥터둠 들어보셨을 거죠? 자, 요거 한번 제가 갖고 와볼게요. 요 사람도 경제학자예요. 아시겠지만 닥터둠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긴 한데 닥터둠 누굽니까? 뉴욕대 교수죠. 루비니 교수라고 하는데 뉴욕대 교수입니다. 근데 경제학자다 보니까 경제학자도 사실상 경제학자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좋지 않고 그죠? 폭락이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이 지금 폭락이 나온다. 2011년도에도 폭락 나온다. 14년도에도 나온다. 그죠? 계속적으로 17년도에도 나온다. 그러다가 20년도 이제 한번 맞아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사람 의견만 믿고서 그 현금화를 시켜놓고서 기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년은 기다린다는 생각으로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경제는 뭐 뉴욕대 교수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더 똑똑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도 가장 분석을 어떻게 보면 그럴싸하게 할 수 있으신 분이고 여러 가지 논문도 발표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분이에요. 자, 근데 아주 여기서 큰 차이점이 발생하는 게 닥터둠 뉴욕대 교수는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죠? 교수예요, 교수. 자, 우리는 뭐예요? 투자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자 관점으로 이해를 전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업계 종사자들이 사실 내가 우리 회사에 투자를 안 하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제가 하이닉스 다니시는 분들 치고 하이닉스 종목 자사주 뭐 예를 들어 우리 사주를 들 수는 있겠지만 내가 내 돈, 내 월급을 투자해서 하이닉스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특히나 중소형주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그 좋은 기업들에 다니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 종목을 보유한 경우가 굉장히 흔치 않습니다. 왜? 뭐 내가 이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문제점들만 보여요. 앞으로 발전 가능성보다 문제점이 더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 회사 다니면 무슨 생각해요? 아, 우리 회사 진짜 뭐 같네. 그죠? 아, 그지 같네 진짜.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투자로 연결시켜서 수익을 내거나 혹은 손실을 피해가는 경우가 흔치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장 그래도 좀 두려워해야 되는 부분은 요겁니다. 요 부분이에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최근에 미국 증시 하락에 2조 정도를 베팅했다고 해요. 자, 공매도 포지션을 드디어 잡기 시작했는데 사실 굉장히 큽니다. 2조 정도면 굉장히 크죠. 근데 사실 마이클 버리도 2023년도 초에 역시나 또 하락 베팅을 진행을 했었는데 다 그 당시에는 오히려 주가가 굉장히 크게 치솟으면서 내가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서 사실상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근데 그 이후에 다시 8월 달부터 미국 증시 하락에 2조 정도를 베팅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마이클 버리가 이번에도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이 이런 것들을 맞아 떨어질 수 있는지 한번 기다려 볼만 하겠지만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마이클 버리와 같은 아주 냉철한 시선을 보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공매도 포지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주식 비중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마이클 버리 뿐만 아니라 지금 부자 아빠라고 불리는 기요사키라는 거 기억하시죠? 혹시 요분 기억하시나요? 요분 아시는 분들 계시죠? 부자 아빠 기요사키, 버핏과 버리는 폭락장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현금화하는 게 좋을걸? 이라고 지금 놀리고 있어요. 자, 최근에 인터뷰에서 워렌 버핏과 마이클 버리는 주가가 폭락하고 값이 싸지길 기다리고 있다. 버핏은 현금을 비축하고 버리는 시장을 공매도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버핏은 1470억 달러의 현금을 비축하고 있고 자, 이것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 라는 것도 어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다 사실이에요. 자, 그렇지만 지금 버핏은 시장이 붕괴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아직은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보유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해두고 현금 보유량을 많이 늘린 것으로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기요사키는 이 사람도 사실 만난 적이 거의 없긴 하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시장이 붕괴되길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면서 많은 돈이 현재 비축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현재 버핏에 대한 포지션도 나왔지만 버핏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금을 크게 늘리고 있다. 자,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버핏과 비슷한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배당주 투자를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전 보통 만약에 시장이 좀 과열 양상으로 크게 올라가는 경우 혹은 만약에 뭐 미래 실적 대비 너무나 큰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섹터들이 늘어나는 경우에 사실 시장에 대한 과열 양상을 좀 판단해 보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안전한 투자처가 뭐가 있을까를 봤을 때 물론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내 자산을 어느 정도 지켜줄 수 있는 투자를 비중을 좀 늘리는 편입니다. 자, 그것이 뭐예요? 배당주 투자예요. 자, 그래서 전 기본적으로 SK텔레콤, 자, 그리고 KTNG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 이 두 종목을 선호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시겠지만 필수 소비재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경기가 악화된다 하더라도 내가 통신을 끊을 수는 없어요. 그쵸? 자, 대다수의 분들은 지금 데이터 사용량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무제한 저기도 있겠지만 지금 저가 요금제를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바꿀 때마다 당연히 또 이제 굉장히 비싼 요금제를 같이 설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 주변 사람들만 본다 하더라도 통신 요금이 최소 5만원에서 많게는 8만원, 뭐 그 이상도 있으시죠. 10만원까지도 가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SK텔레콤 이런 것들은 좀 끊기가 쉽지 않다. 자, 그리고 현재 AI 서비스 관련해서 또 SK텔레콤이 굉장히 크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이버 못지않은 AI 서비스를 또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KTNG도 마찬가지죠. 담배를 기호식품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주변에 이제 담배 피시는 그 친구나 뭐 지인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필수 소비재 성격이에요. 그죠? 아마 뭐 이제 가족분들 중에 담배 피시는 분들 계시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진짜 주변 지인들이 맨날 똑같은 얘기해서 보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자, 2,000원 올 때, 2,000원에서 2,500원까지 어떻게 담배 가격이 올랐을 때도 다 끊겠다고 했어요. 근데 담배 아무도 못 끊었거든요.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5,000원까지 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담배 아무도 못 끊어요. 하다못해 이제 최근에는 뭐 릴과 같은 전자담배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오히려 또 담배 냄새도 잘 안 나다 보니까 오히려 많이 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10대들도 보게 되면 연초 담배보다는 이제 릴 이런 전자담배로 많이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담배는 좀 끊기가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이쪽도 배당을 지금 SK텔레콤도 마찬가지고 KTNG도 마찬가지고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연간 기대할 수 있는 배당 수익이 최소 6%에서 많게는 8%대까지 가능한 구간이 계속적으로 한 번씩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배당주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보는 게 이제 코리안리라는 종목이 있어요. 재보험사인데 보험사들의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 지금 한 5등 정도 하고 있는 업체다 보니까 사실 경기의 영향을 거의 타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뭐 큰 이슈, 뭐 코로나와 같지만 엄청나게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굉장히 안정적인 이익을 꾸준하게 유지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저점 한번 찍었을 때 이렇게 코리안리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저점을 찍었을 때 기준점으로 봤을 때 배당이 거의 한 7% 가까이 육박을 했었어요. 7, 8% 배당을 주는 곳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괜찮은 성과를 내어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배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익난 금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수익난 금액을 일정 부분 항상 배당주로 재투자하는 방식을 지금 채택하고 있습니다. 왜? 언제 폭락장이 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과열 양상을 좀 많이 끼게 되면 당연히 또 그에 따른 현금 확보가 좀 필요한데,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만큼 사실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게 없습니다. 왜? 현금이 있으면 바로 주식 사고 싶어요.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배당주로 넣어두게 되면 사실 잊어버리게 돼요. 혹은 배당주 포트를 하나 따로 운영하게 되면 그 계좌를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여나 지금 버핏이 현금을 늘리듯 우리가 만약에 시장에 폭락이 나오게 된다면 바로 배당주에서 종목들을 정리해서 우리가 보유한 종목을 추가 매수하든, 아니면 그때 맞는 시장의 트렌드에 있는 그런 섹터들을 추가 매수하든, 혹은 아까 말씀드린 낙폭과대주 같은 것들을 신규 매수로 가져가시든 여러 가지 전략적인 방법으로 단기간에 큰 수익을 거머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락장이 언제 온다 이런 것들 너무 믿지 마시고요. 내가 가급적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신다면 차라리 배당주의 비중을 조금씩이라도 늘려가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답안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내용 좀 정리해 봤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던 SK텔레콤, KTNG, 코리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구간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전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배당주 같은 경우는 연말에 가면 갈수록 주가가 이제 상당히 높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연초에 배당주를 사시면 굉장히 쏠쏠합니다. 이
팁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